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한덕수 복귀. 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일단 어제 정리 한번 해드렸던 소추 사유 5개 중에서 4개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재판관들 다수가 일치한 견해를 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먼저 4가지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로 쌍특검 거부권 건의 한 대에 대해서는 건의일 뿐이다. 구속력 없다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고요. 네. 내란 공무무긴 방조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정리를 했고 또 당정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도 선언적인 표현일 뿐이었다. 또 하나 상설특검 추천을 지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걸 시간 끌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제가 아주 추각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40쪽의 결정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고요. 잠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각하 2명은 의결 정족수 151명 그거 안 된다. 200명이라고 나는 본다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5개 사유조차 판단 안 한 거고 그렇죠. 아예 빠진 거고요. 이분들은 나머지 이제 6명이 그 5개 사안을 놓고 사유를 놓고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판단했을 텐데 5개 사유 중에 4개에 대해서는 전원이 일치했어요. 다 문제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관 임명 요거 안 한 부분, 여기서 엇갈렸죠. 그렇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김복형 재판관 1명의 의견이 있었던데 반해 다수 재판관, 나머지 4명이죠.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이거는 위헌 위법이다.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배반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이익 형량을 따지게 되면 국정 공백에 따른 정치적 손실이 더 크다. 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어쨌든 다수는 이제 기각 판단을 내렸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썼던 말이 최상목 부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이후의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가 일부 회복됐다는 점이 좀 참작이 됐다라는 표현을 같이 남겼고 반대로 정반대로 그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던 정계선 재판관.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2가지였어요.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이 2가지. 정계선 재판관. 네, 2가지는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 국가적 손실이 따르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라는 의견을 남겼지만 이제 1명 소수 의견에 그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 의견도 2명이 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의결 정독수 문제를 따졌는데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200명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이제 무효다라는 취지로 이 2사람은 각하 의견을 냈지만 다수는 제적 과반 150명의 찬성 기준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각하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복현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이 정반대로 양 끝에 있다는 걸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데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문제는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야가 이제 나머지 4분의 판단이었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하지도 않아. 그렇죠. 위법하지도 않아. 이거였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위법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 돼. 여기서 갈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각하 판단을 내린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세웠느냐. 그러니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 정족수 문제를 거론을 했잖아요. 그 전에 사실 언급이 많이 됐었던 내란죄 표현을 뺐던 거, 그리고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각하 사유로 담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이 부분은 표현을 안 담았기 때문에, 결정문의 표현을 안 담았기 때문에 헌재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왔고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였던 게 이제 내란 부분에 대한 판단.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떤 미리 보기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뭐 공모하거나 가담한 거 아니냐, 방조한 거 아니냐,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성도 잡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어떻습니까? 내용은 거의 담기지 않았어요. 결정문 그렇죠. 40쪽 중에 한 페이지 정도만 이 내용을 다뤘는데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한테 그 비상계엄이 있었다라는 거를 2시간 전쯤에 들었고 그 이전에도 알았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뭐 내란의 불법성이라던가 위헌성이라던가 이런 점까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총리는 그날 그 비상계엄 상황에 가담하거나 묵인하거나 혹은 공모했다는 증거를 못 찾겠다. 거기서 선이 그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날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뭐냐를 판단하는 것까지도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것까지 방향성은 안 잡힌 겁니다. 안 갔어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주목되는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3명 재판관.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각하 판단을 내린 정영식 조한창 그리고 기각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다른 재판관들과 의견이 달랐던 김복형 재판관. 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요 세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다. 이 사람들을 주목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수 진보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맞아요. 위험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판단이 이진숙 판단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판단에서 되게 같은 방향성을 계속 가져왔었거든요. 그 방향성에서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 판단에도 이제 같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실관계도 다르고 증거도 좀 다르고 법률적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좀 갈라질 수도 있다. 이런 반론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선고 결과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일단 그 분위기부터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굉장히 좀 술렁술렁을 넘어서 출렁출렁 여야 모두 음. 굉장히 좀 이렇게 격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좀 나왔고요. 일단 분위기를 전해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서 좀 전제를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그게 꼭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단 별개의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흠. 그렇지만 일단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런 건 짚어볼 수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희망에 찬 사람들이 대거 늘어났어요. 제가 어제 국민의힘 뭐 관계자가 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초기에는 인용 예측이 당연히 많았는데 어제 이후에 갑자기 이제 기각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윤 대통령 건이 기각될 거다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더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상황을 보니까 이제 더 그렇더라. 그러니까 어허. 기존에는 얘기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어. 그래서 모 의원실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9명, 10명 네. 있잖아요. 의원까지 포함해서 자기 혼자만 인용 의견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기각 의견일 정도로. 그 모 의원실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원래 초기에는 당연히 인용 의견이 많았다라고 봤는데 네. 이제는 기각 의견이 굉장히 당내에서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원래는 전혀 인용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다라고 봤던 사람들조차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고 불안감도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허. 국민의힘 쪽에서 그럼 왜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느냐 논거도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것들은 이제 아까 쭉 김광일 기자가 짚어줬는데 좀 성향별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성향을 뭐 분리하는 게 위험하다 했지만 어쨌든 의견이 나눠졌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은 만장일치였잖아요. 만장일치였어요. 그거는 사회적 여론이 받쳐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어제 모 관계자가 했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따져야 될 때가 아니고 국민의힘 표현입니다. 네. 인문학적으로 따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그게 얘기냐면 무슨 말이에요? 개개인별로 따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의견을 내는 거에 따라서 각 재판관들은 그 진영에서 배신자가 되거나 영웅이 될 거라는 겁니다. 허허. 그런데 만약에 배신자를 선택을 한다? 그럼 일부 재판관들은 야심도 있고 다음 스텝도 생각을 할 텐데 그 진영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헌법재판관이 야심과 그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권에선 그렇게 보고 있다는 네, 거예요. 완전히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연결선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저도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인데 현재 연구관한테 들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재판관들이 법조계에서만 쭉 일해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론의 압박에 대한 민감도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래요?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허. 사례로 뭘 얘기하냐면 예. 헌재에 있다 보면 거기에 이제 안국역 그쪽에 있잖아요. 예. 근데 광화문에서 다 같이 막 외치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린대요. 예. 헌재에 있으면.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압박이고 뭐 집 근처에 찾아와서 뭐 시위하고 예. 이런 것들이 재판관들한테는 그 판사 생활만 쭉 하면서 남한테 별로 욕을 먹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와서 이런 것들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이 중간에 좀 지연되는 상황도 이것도 꽤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숫자로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3명이 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고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더 뭐 좀 적극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더 좀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명 더 봅니다. 김영두 재판관까지도 넘어올 거라고 거의 4대 4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하는 얘기는 기각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숫자 확보하기가요. 왜냐면 이제 인용하려면 6명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기각은 3명만 확보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진보 쪽에서 위기감을 그만큼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 지점은 헌재가 결국 회피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안이 무겁고 네. 중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법성은 인정이 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 키가 뭐 이런 판단들을 예측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하고 자, 있고요. 이거는 지금 박순봉 기자가 국민의힘 분위기 취재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헌법재판관들이 다 어떤 뭐 인간적인 야심도 있고 그 다음 스텝도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조차도 일단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지. 뭐 다 그렇다. 진짜 객관적으로 그게 네. 확인됐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민주당 얘기를 좀 안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 민주당은 꾸준히 인용을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사안 자체가 뒤집어지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인상적인 거 어제 뭐 변호사랑 통화해보다가 하나 짚는 게 있어서 전해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결정문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회피한 걸로 보이잖아요. 회피했다기보다는 안 다룬 걸로 보이는데 예. 어제 뭐 변호사가 자기는 이게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그 거요? 결정문 12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 단락들을 쭉 보면 회의 소집이라고 안 쓰고 다 국무회의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비상계엄 전후로 국무회의가 2번 있었잖아요. 예. 국무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사전에 있었고 예. 끝난 뒤에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렇죠. 이 2건이 있었는데 결정문에 보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그냥 회의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문에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해제하는 국무회의는 다 국무회의로 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전에 한 거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헌재가 판단한 걸로 자기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절차 제대로 안 밟은 비상계엄 선포였다라고 지금 헌재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절차적 문제를 이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내포한 대목이다. 이렇게 모 변호사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느 부분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아전인수식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하루였어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 내려지느냐. 분위기 어때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사실 전해드리면서 죄송해요. 원래는 이제 헌재 관계자 해가지고 딱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예.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일단 추정들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수요일에 공지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목요일이 일반 사건 선고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헌재가 여태까지 한 주에 3번 선고를 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목요일 일반 선고는 예정대로 한다면서요. 네, 예, 그건 예정대로 할 한다고 거고 어제 발표했어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선고를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잡힌다면 3번이 되는 건데 그런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예측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 사건 선고 목요일 거를 이번 주에 혹시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이번 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반 선고 이번 주도 한다고. 그리고 혹시나 가능성이 일반 선고를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요일에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은 게 일단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공지가 안 나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다는 공지가 안 나면 4월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2심 때문에 그래요. 그림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2심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만약에 공지를 안 하고 내일이나 그 이후에 하게 되면은 꼭 그림이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를 보고 나서 헌재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4월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많은 분들이 내일이 중요하다. 수요일에 금요일이라고 공지하냐 안 하냐 요걸 보면 이번 주냐 넘어가냐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방수봉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오늘 화요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일 얘기하기는 좀 너무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이 헌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전반적으로 다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오늘 뭐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한칼 토론 통해서 계속 다루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그날 밤 2차 계엄 언급도. 그날 밤이라면 12월 3일 얘기입니까? 네,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12월 정확히는 4일 새벽 얘기인데요. 2차 계엄 이 얘기는 많았는데 이제 구체적 진술로 나온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어제 보도가 있었어서 전해드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당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말을 했고 김용현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라고 답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또 고성을 지르면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잖아.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말을 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12월 4일 새벽에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군 수뇌부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지원하기 위한 회의장인데 여기서 두 사람이 대화를 했고 합참에 파견돼 있었던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봤고 그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다가 전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건 국회의원 잡으라고는 한 적이 없다. 이걸로 부딪혔잖아요. 가서 다 끌어내라고 난 들었다라는 증인과 아니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엇갈렸는데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그날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잖아.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재선포하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김 장관한테 하는 걸 들은 방첩사 요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카카오톡 단톡방 얘기했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네, 카카오톡 단톡방에다 이제 올렸었는데 그게 삭제를 했거든요. 왜 삭제했냐고 공수처가 이 간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난해 12월 12일 날 조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간부가 답을 하면서 너무 그 엄청난 일이 그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게 유출됐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삭제했다라고 공수처에 진술을 한 게 최근 보도로 나온 겁니다. 카카오톡 삭제했지만 포렌식 하면 다 나오니까 이제 나온 거군요, 그게. 근데 비화폰이라서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그 진술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비화폰에다가 카톡 비화폰 카톡방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카톡 뭐 캡처가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진술이 지금 카카오톡방을 삭제한 경위를 물었더니 이 간부가 진술을 한 거고요. 단톡방이었으니까 그날 뭐 같이 본 사람이 여럿일 테니까. 진술이 그리고 단톡방도 있지만 애초에 그 결심지원실에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이 복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합참의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뭐 핑계라고 말했다, 잡으라고 했잖아, 다시 걸면 된다 이런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비화폰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당성이나 대통령 파면이 필요하다는 불가피성, 또 어떤 특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뭐 단초가 좀 마련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뭐 의원 잡으라고 한 적도 없고 2차 계엄은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법령집을 이제 그 당시에 찾으려고 했었다라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 계엄 해제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법령집 찾으려고 했던 거다라고
어떤 반박을 했었는데 검령집 가져와 해갖고 막 찾았다는 거 그거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 되는 거고 당시에 이제 새벽 한 3시간 동안 계엄 해제를 바로 따르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군이 신속히 철수했다라고 말했는데 당시 신속히 철수 안 했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이 같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딱 캡처까지 막 나온 게 아니어서 또 다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그 잘못 들은 걸 거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또 얘기할 가능성도 있긴 있겠네요. 있는데 진술이 되게 구체적인 진술이 복수로 나오게 있기 네, 때문에 또 네. 그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추가적으로 계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보도라고 해석이 되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다만 내용들 한번 다시 짚어보면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이 전파한 내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진술한 사람이 복수로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아이러니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불안감도 좀 커져요. 어제 국민의힘 뭐 의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좀 인상적인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기각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걱정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걱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 경쟁을 할 거고 그 경쟁은 극우 경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당이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뭐 기각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네. 어떤 메시지를 내주느냐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승복하면서 그렇죠. 중도층 끌어오고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못 믿겠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를 못 믿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김문수 장관을 입당을 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 빼놓고 나머지가 단일화 그 경선을 쭉 예. 하고 최종적으로 김문수 장관은 단일화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왜 그려봤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안 내고 예를 들어 뭐 김문수 장관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을 때 당이 휩쓸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영향력은 커졌지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불안감 동시에 커진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힘 당이 망한다는 걱정도 있지만 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걱정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이슈는 아주 짧게 정리만 좀 하고 갈까요? 이것도 중요해서 네. 그 의대생들에 대한 재적 예정이 통보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가 이번 주 늦어도 한 31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제 데드라인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뭐 건양대, 전남대, 제주대 그리고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빨리 복귀해라. 복귀 안 하면 재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유급도 아니고 이제 재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절반은 이미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연고대, 경북대 절반이 이미 복귀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엊그제 브리핑하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떤 퍼센테이지로 확인이 됐다. 과반이 복귀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예. 학교 측에서도 강경하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들 재적 절차를 밟고 있다. 뭐 이런 상황들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